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남정선 세무사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세사 1차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저랑 같이 내국소비세법 세 과목 같이 공부하시게 될 거고요. 수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공부하시는 학습 계획 잡으실 때 도움되고자 간단하게 제 소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수업 준비를 위해서 이제 시험 보시기 위한 공부를 어떻게 진행할지 안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설명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저는 남정선 세무사고요. 남정선 세무사입니다. 우리 그래도 세법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세무사님들이 공부 많이 하시죠. 부가가치세 관련해서는요, 근데 실무뿐만이 아니라 자격증, 공무원 이런 쪽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한국세무사회 저희 부가가치세 경력자 관련해서 교육 담당이기도 했었고 강의 경력은 한 15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관해서 어렵지 않게 나름대로 최대한 부가가치세뿐만이 아니라 개별소비세, 주세, 그래서 내국소비세법 전체에 대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우리 합격 관문을 통과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사실 현재 이제 강의를 우리 2차 준비하시는 신호근 관세사님이나 우리 1차 준비하시는 같이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될 이종환 선생님과 메가공무원에서도 같이 세법하고 회계 그다음에 관세법 이렇게 같이 강의를 하고 있어서 덕분에 이렇게 좋은 학원에 와서 제가 여러분께 전문가로 이제 성장하시는 여러분께 열심히 강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이제 가지게 됐어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여러분 합격하실 때 최단 기간 합격을 하는데 도움이 됐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는 그냥 이제 앞으로 자주 뵙기로 하고요. 자, 이제 내국소비세법 관세사 1차 시험에 있어서 관세사 1차 시험 과목이죠. 사실 관세사님들께서는 가장 중요한 게 관세죠. 관세법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이제 각종 법률이 될 것인데 어렵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어려운 거 하시는 분들인데 저희가 또 1차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자, 1차 시험 4과목인 거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 중에 시험 중에서 과목 중에서 이제 내국소비세법을 법이라고 할게요. 자, 제가 담당을 하게 됐고요. 자, 이 과목 자체가 세 과목으로 구성이 되죠. 부가가치세법, 그리고 개별소비세법, 그리고 주세법. 사실 이제 법의 정식 명칭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세 개를 이제 소비세잖아요. 소비세인데 국내에서 적용되는 소비세다 해가지고 내국소비세법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 과목을 묶어서 시험 보시는 과목의 명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대략적인 어떤 시험 출제 비중은요. 부가가치세가 30문항 정도 되고 개별소비세가 5가지 문항, 주세가 5개. 분량은요. 공부하실 분량. 부가가치세가 제일 많긴 많아요. 워낙에 국가적 전체적으로 세수도 세금 금액도 크기도 하고. 자, 이제 부가가치세하고 개별소비세를 나중에 부가가치세 수업하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얘를 이제 우리가 일반소비세라고 하고요. 얘가 2007년까지 특별소비세였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좀 어르신들께서 이거는 특소세가 있었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우린 줄여서 이제 가급적이면 안 줄이는 게 좋지만 개소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전에 2007년까지는 특소세였어요. 일반소비세 어차피 얘도 지금 이름 안에 안 보이죠? 안 보이지만 소비세예요. 소비세고요. 일반 소비세, 특별 소비세, 이름이 바뀌어서 개별 소비세. 주세는 열심히 부어라 마셔라 아시죠? 술 소비. 자, 그래서 주류 소비겠죠, 사실은. 네, 그래서 이제 내국소비세법이라는 걸로 하나로 묶여 있는데 부가가치세라는 이름을 왜 지금 말씀을 얘랑 비교하면서 드리냐면
우리 부가가치세가요, 일반 소비세다가 무슨 뜻인지 나중에 수업하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소비가 되는 모든 재화와 모든 용역, 어렵다. 자, 모든 물건,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10% 과세하는 게 부가가치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건, 물론 예외적으로 나중에 면세라고 하는 이상한 걸 해서 빼내긴 하는데, 면세라고 하는 건 예외고요. 한번 부가가치세 공부해 보신 분들은 면세 들어봤는데 하시겠지만, 부가가치세의 기본적인 맥락은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물건, 권리, 그리고 모든 서비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에 대한 법이 여기 규정이 돼 있으니까 분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물건에 대한 어떤 과세 체계와 서비스에 대한 과세 체계, 또 서비스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세무 서비스, 여러분께서 나중에 하시게 될 관세 서비스, 그 서비스업이에요. 서비스업, 관세사. 이렇게 나중에 혹시 개인 관세사 사무실 혹시라도 차리시면 사업자 등록 중에 서비스업, 관세사. 저는 개인 세무사 사무실을 예전에 할 때 서비스업, 세무사였어요. 자, 우리가 제공하는 거는 서비스, 용역입니다. 예전에 법을 만들 때 외래어를 못 썼어요. 법조문에. 그래서 서비스라는 말을 법조문에 지문으로 그 단어로 못 집어넣으니까 용역, 영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한 조금 약간 낯설은 용어에 대해서는 수업하면서 되게 편안하게 느끼실 수 있게 자꾸 반복해서 안내해서 익숙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분량이 많고 대신 다행히 분량은 많은데 문제 출제 비중이 적으면 공부할 때 너무 힘들죠. 안 할 수도 없고 제끼자니 찜찜하고 그렇다고 하자니 문제 출제 비중이 적고, 그런데 다행히도 거의 우리가 사십 문제 중에서 60점을 맞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부가가치세 안에서만 24문제를 맞춰도 되실 거예요. 물론 최근 들어서 계산 문제 비중이 계산이 보통 7개에서 9개라고 전제했을 때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더불어 이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느 시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험이든 10년 전에 비해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죠. 왜? 갈수록 학생들이 공부를 더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건 다 경제와 관련된 법들이잖아요. 다 돈과 관련된, 세금이 정말 이제 중요한 경제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한 축을 차지하는데, 돈과 관련된 것들이라서 굉장히 경제활동이 다양하게 발전하니까 당연히 더 어렵고 복잡한 지문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시험 문제로 내기는 너무너무 매력적인 지문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지문도 조금 길어지는 어떤 추세예요. 전체적으로. 자,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분량이 많고, 아무래도 문제가 많다라고 하더라도 분량이 많고, 또 계산 문제나 어떤 문장이 조금 새로운 지문들, 조금 더 어려운 지문들을 추가로 좀 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부가가치세만 올인해서 하고 개별 소비세 주세는 아예 안 하겠다 그러면 조금 공부하실 때 위험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 개별소비세법이라는 법 하나에 있는 5가지, 주세법에 있는 5가지 문제를 다 버릴 거냐. 자, 이제 여기는요, 워낙에 암기가 좀 강한 파트입니다. 개별소비세하고 주세 같은 경우는요, 자, 아까 얘를 일반 소비세라고 했는데, 개별소비세법 같은 경우는 사치성 재산. 1970년대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모든 재화, 모든 용역에 대해서 10% 과세를 하자라고 만들었더니, 사실은 모피코트, 그 당시 모피코트다 그러면 정말로 부유층만 소비를 하는 물건인데 그거에 대해서 10% 과세를 하려니 너무 싼 거예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추가 과세를 하자.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은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거기에 다시, 그러니까 개별소비세를 붙이고 거기다 다시 부가가치세를 붙여요. 이거 이제 나중에 논리를 설명드리고 제가 계산도 해드릴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얘는 특별한 어떤 사치성 재산이라고 법에서 판단하는 것들을 하나씩 열거하고 하나씩 적어주고 걔네들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세법이라서 분량이 적은 반면에 뭐가 개별소비세에 적혀 있는가를 아셔야죠. 적혀 있는 것만 과세합니다. 따라서 얘는
개별 소비세를 과세하는 물품을 외우실 수밖에 없고 각 품목별 세율이 뭐 20%, 30% 이렇게 따로따로 있어요. 그럼 세율도 매칭해서 따로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기 항목이 굉장히 많아서 수험생 입장에서 이해가 어려운 건 아닌데요. 외울 게 많다 보니 힘드세요. 대신 우리는 개별 소비세를 정말로 너무너무 당연히 잘하고 싶으시죠. 근데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목적은 합격하자. 1차. 다행히도 좀 어려워 보이는 얘네들이 2차에는 안 나온다. 전략적으로 최단기간 안에 최소한의 노력을 통해서 정말 이왕이면 고득점을 하려면 개별 소비세하고 주세는요. 제가 수업을 할 때 전세법을 당연히 간단하게 처음부터 끝까지는 해드리겠지만 처음 공부할 때부터 약간 기출문제에서 주로 빈출되는 암기 위주로 처음부터 계속해서 반복 학습을 시켜드리는 쪽으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부가가치세는 정통으로 제대로 공부를 할 겁니다. 기출문제만 그냥 외운다 하면 처음에는 약간 문제가 풀리는 것 같아, 되는 것 같아 하실지 모르겠지만 부가가치세가 문제가 계산 문제가 조금 더 나오고 약간 말 문제를 좀 더 길게 어렵게 낸다 그러면 기본적인 부가가치세의 뼈대를 이해하지 못하신 상태라면 점수가 완전 극과 극을 왔다리 갔다리 막 아주 그냥 들쭉날쭉할 수가 있어요. 가장 어떻게 문제를 내더라도 기본 60점은 그냥 탄탄하게 깔고 가려면 처음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부가가치세는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출문제를 이해하고 마찬가지예요. 반복해서 연습하시면서 문제가 관세사 시험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여러분께서 파악하면서 이론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이론이 조금 길어질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공부하다가 뒤로 끝날 때쯤 되면 앞에 거 잊어버리죠. 원래 그렇잖아요. 이거 뭐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과목인데. 그래서 앞에 거 공부하고 하루 공부 끝나면 이틀치 2일차 공부할 때 1일차 거 복습하실 때 드릴 거고요. 복습 자료를 제가 드릴 거고요. 자, 3일차 공부할 때는 2일차 복습 자료랑 한 장, 2장이 쌓여 있어요. 그럼 그 2장을 계속 복습으로 돌리시고 5일차 공부를 할 때는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공부한 자료가 4장이 쌓여 있으면 걔를 계속 돌리시면 뒤에 부가가치세가 끝날 때쯤이면 회독을 몇 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앞에서 한 내용을 제일 뒤에 끝나는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제일 뒷부분에서 그걸로 끝나는데 아주 특수한 파트를 공부하고 완벽하게 부가가치세 이론이 일단 1회독이 끝났습니다 라고 했을 때 복습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너무너무 좋게 암기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가 돼 있어요. 전부는 아니지만 자 그래서 일단 그 과목의 특징과 제가 수업할 때 어느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이제 그 복습 자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해드릴지를 조금 간단하게 안내해드렸고요. 얘는 전체적으로 이론을 공부한다. 얘는 당연히 하기는 하는데 암기 사항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제가 그거를 자료를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해드리고요. 수업 전체 커리큘럼은요. 당연히 이제 기본 이론을 진행을 합니다. 기본 이론 3과목 전부 다 하는 거고요. 이게 시간이 제일 조금 많이 걸릴 수 있는데 너무 조급하게 서두르지 마세요. 이게 진행되는 동안 이미 점수가 조금씩 채워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진도별로 나갈 거고요. 전체적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동형 모의고사를 이제는 진행을 할 것이고 가장 최종적으로 뭐 OX가 됐든 또는 어떤 다른 어떤 마지막 핵심 요약 자료가 됐던 간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 특강을 시험 직전에 진행을 해드리게 될 건데 시간이 급하다고 얘를 건너뛰고 기출만 외우시면 나중에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 그러면 점수가 갑자기 본인이 모의고사에서 받던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안전하게 가시려면 기본 이론과 기출 문제를 하실 때 서두르지 마시고 제가 계속해서 복습 자료 드릴 거니까 그 복습 자료를 다 하면 기출로 넘어갔을 때 문제가 바로 이건 어디서 봤었지까지는 다 5개를 외워야 되는데 한 3개밖에 기억 안 나면 2개 때문에 틀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얼추 얘가 앞에 뭐 제일 앞에 있었어. 중간에 있었어. 얘는 뭐와 관련된 이건 계산구조와 관련된 거야. 이거 특례가 있었는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어서 중요한 게 있었어.
책을 찾아볼 수 있는 능력까지는 돼 있는 상태로 기출로 넘어가시고 이 기출을 두세 번만 반복하시면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점수 얻고요. 그리고 1차에 쉽게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기본 이론, 객관식 수업, 모의고사 수업 전체적인 커리큘럼 진행할 거고요. 일단 공부하실 때 뭐 질문사항이나 이런 것도 뭐 당연히 계속해서 피드백을 해드리지만 수업 때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저의 어떤 지금까지 수험 강의를 하면서의 강점 중에 하나는 자료는 항상 복습하실 자료를 드려요. 예습도 중요하지만 복습 위주로 공부를 꾸준히 하시는 게 좋고요. 수업하면서 공부하시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 너무 처음에 용어가 어려워요. 뭔가 손에 안 잡혀요. 지금 당장 문제가 안 풀려요. 라고 생각하시면서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제대로 된 커리큘럼을 몇 개월 안 되잖아요. 쭉쭉 한번 진행하고 나면 여기서는 그냥 60점, 70점 정도는 기본으로 맞추실 수 있어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40개 문제 풀어가지고 95점 맞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세법만 하세요 라고 할 수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지. 되게 세법 정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당연히 열심히 하시겠지만 얘만 올인하셔야 돼요.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도 제가 세법 담당인데. 그런데 일단 객관식 40문제 중에서 선별적으로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문제를 추려가지고 최소 70점 이상을 제가 맞출 수 있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그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복습 자료를 충분히 드리고 여러분께서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 이게 딱 3박자가 딱딱딱 맞으면 정말 최단 기간에 세법을 정복했다. 내국 소비세법을 전공했다. 그러니까 정복했다. 제가 관세법까지는 못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셔서 우리가 관세사 1차 시험에 있어서 세법이 정말 공부할 때 너무 재밌었던 과목이다. 그리고 점수가 쭉쭉 나오니까 진짜 공부하는 맛이 났다. 이런 소리를 하실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게요. 저랑 같이 공부 열심히 하셔서 원하시는 시험 바로바로 다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이제 설명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